자, 분당 갑에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김지호 후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설 연휴 이제 지나고 또 오랜만에 오마이 TV에 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갑 출마한 김지호 예비후보라고 합니다. 지금 분당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고요. 이제 선거 사무실도 야탑 버스터미널에 개소를 해서 이제 곧 현수막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후원회도 구성됐고요. 이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분당 갑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설 연휴 동안도 특히 뭐 휴일이니까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 분당 분위기, 분당 민심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도 출마도 직접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시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많이 스텝으로 활동을 해서 거리 유세도 많이 했는데, 네. 그 10년 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어요? 생각보다 지지를 해주고 네. 명함을 받아가실 때 이제 격려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놀랬고, 사실 지금도 예. 오셔서 좀 민주당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분은 계세요. 항의하시는 분 예. 뭐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러고 이제 한 말씀 하시고 가는데, 옛날에는 사실 분당에서 선거운동할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네. 딱 제 앞에서 명함을 많이 찢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예.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명함을 짝짝짝 찍고 네. 그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침을 이 바닥에 뱉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건 제가 한 번도 못 겪었고, 네. 다만 이제 저한테 와서 저에 대해서 어떤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없어져야 합니다. 조용히 얘기하고 가세요. 근데 그런 분은 하루에 한두 번이고 격려해주고 꼭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분당이 원래 그런 동네가 아닌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이제 네. 차 거리 유세하다 보면은 이제 차에서 빵빵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독일 고급차 예. 고문 근데 갑자기 찍 내리시고 이번에 이겨야 돼 명함 하나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하여튼 이번에 선지라고 격전지라고 저는 진짜 생각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예. 해서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도 했으니 네. 정말 후배들이나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뭐 대통령의 KBS 사전 녹화 대담도 있었고 방영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아쉽다 정도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의견 표명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나요? 분당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예 세부적인 얘기보다는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도 자체가 네,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간절한 느낌을 받았다. 이 윤석열 정권을 꼭 네. 이겨달라. 어, 그게 되게 셌고, 예,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이 이제 좀 소통이 등한시한 거예요. 잘 거리 인사도 잘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대화가 없고 네. 잘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제 후보로 단수 공천이 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제 경선 갈지 아니면 네네네. 전략 공천이 있을지는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13일까지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 부실장으로 근무했는데 네. 아직도 경선할지 뭐 전략공천 거론되고 있는데 자꾸 사천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게 이재명 사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김영주 의원의 그런 주장이나 그리고 어제 뭐 의총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 참석하지 않았고 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강하게 항의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서특필이 되고 있던데 이런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쨌든 그 우리 선배님들인데 당 생활을 오래 하고 국회의원 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유명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 상처를 받으셨겠죠. 네. 근데 이게 뭐 평가라는 거는 저희가 뭐 만든 게 아니고 그
문재인 대표 시절부터 평가 요소가 정해진 거였어요. 김상곤 혁신위원장 시절 예, 2015년 그때는 뭐 상위 거슬러 하위 올라갔는데. 20%는 컷오프 하자고 막 그랬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이렇게 진행이 왔고 당이 제가 와서 보니까 네. 굉장히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당대표실이라든지 어떤 정무직으로 오는 사람들이 네. 당직자들한테 어떤 틀을 바꾸는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무직은 자꾸 바뀌는 거고 이 당의 근간은 당직자들이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상식적인 선에서 다 진행이 되고 네. 그렇게 진행되지 그렇게 어떤 사당화가 아니 우리 당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는데 어떻게 사당화가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시스템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경선도 그렇고 공천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저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아프죠. 예. 선배님들 오래 어.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좀 창피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어요. 아니 그렇지만 당이 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선배님들이 선당 후사로 좀 네.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저는 박용진 의원이나 박영순 의원이나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그리고 송갑석 의원님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비주류라고 네. 얘기하지만 비판도 하시고 당에 끝까지 남아서 경선하겠다. 네. 저 굉장히 높이 얘기를 했어요. 평가합니다. 존경스럽고 그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르지만 네. 어떤 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서로 각자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존중하고 네. 잘 마음 추스려서 음. 경선 준비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된 그런 지역, 그러니까 1차 경선 결과 발표가 됐는데 호남의 이제 현역이 이제 물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이게 예. 굉장히 좀 놀랐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현역 의원들을 도전자들이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은 정말 3선 4선 하는 게 우리 당 문화였는데 네. 이번에 도전자들이 많이 이렇게 후보가 되는 모습 보고 또 광주 호남 이런 데는 정말 그 지역 관리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선배님들이. 근데 네. 민심이 무섭다. 아. 예,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이 시스템적으로 공천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나 일부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저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네.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잘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예, 있다.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나 지지자들은 네. 민주당이 변화라는 거거든요. 변화 뭐 당 저변도 넓어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네. 더 당내 경쟁도 활발해지고 더 좋은 정치가가 나올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네. 검사들 수입해서 국회의원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 민심을 반영한 그런 경선 결과 또 네.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번에 하면서 제주도나 호남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네. 자체가 저도 경선 보고 어제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심이 이제 반영된 결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뭐 일부 언론 보도도 계속 그렇고 부각시키는 게 이거 비명 공천 학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시작이 됐다 이런 또 프레임 논조로 보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 질문도 그렇더라고요. 뭐 이명백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라고는 또 반박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거 결국에는 사당화 또 비명 공천 학살로 가고 있다. 이른바 친명 인물들이 대거 또 국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당 지도부 자체가 문재인 정권 때 장차관 하시거나 청와대 행정관 또 그때 공천 받으셨던 분이 60-70%가 넘어요. 예. 어떤 친문, 친노, 그다음에 이런 학생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 아니면 당 운영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경기도에서 왔던 당직자라 그래봐야 비서실에 몇 명 있고 그나마저 지금 다 출마하라고 나갔는데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그거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당화가 됐다는 구체적인 좀 사례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우리가 주진우 검사 해운대 꽂듯이 단수 공천했습니까? 저는 아직 경선 후보도 못 됐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네,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안철수는 벌써 발표를 했는데 이 험지에서도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네. 과거에 총선 할 때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고 문재인 대통령 표명하면서 국회의원 되셨어요. 그러면 그 물갈이가 되면 다 아니 160명이 다 친문했는데 네. 예?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불이익을 당한 겁니까 친문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거는 친명, 뭐 비명 이거는 네. 어떤 공천 관계자들의 프레임이지 기본적으로는 세대 교체, 네. 신구 갈등이라고 봅니다. 세대 교체 신구 갈등이다. 그래요. 뭐 공천 결과가 지금 1차 결과 경선 결과만 발표됐고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모습은 좀 밖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내용 없이 조용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과 이제 비교해서 또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그래서 계십니까? 국민의힘 공천은 주진우 검사, 네. 친윤 검사들 이제 아주 제대로 양지에 공천됐고 그다음에 이현모 검사도 뭐 경기도권 한다 그랬는데 다시 강남으로 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시 그럴 것 같고 우리 이제 사실은 장제원, 하태경 의원만 그렇죠. 좀 불출마하거나 네. 이제 지역구로 옮기면서 하는데. 바보된 공천 아닌가. 물갈이도 없고 예. 그냥 현역 의원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친윤 검사들 그다음에 뭐 김은혜 같은 그런 수석같이 김은혜 네. 친윤들만 정말 양지로 가서 명분 없는 공천 받고 이런 분위기라 글쎄요 언론에서는 우리 당의 공천 갈등을 많이 이렇게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분당에서 느낀 그런 민심은 네. 아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할 것 같고 네. 2016년도에도 사실은 그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많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일당했고 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이후에 17년도에 탄핵됐잖아요. 그랬듯이 뭔가 당이 체질 개선을 하고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네. 검사 없이도 가능하다. 우리 당은 개혁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위기를 맞을 것이다. 뿌리까지 지금 썩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당의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네. 정말 어떤 상당 부분 앞으로 거기서 인재가 나오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이 또 그런 당은 아니었거든요. 역사가 있고 전문가도 있고 네.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 저변이 깨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